단 한 번의 올바른 주식 선택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비탈리 카스넬슨의 가치투자법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 투자법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꿈꾸는 안정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수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론입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은 단순히 이론만 설파하는 투자 구루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투자 회사를 운영하며 고객들의 자산을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관리해온 실전 투자의 달인입니다. 그가 개발한 가치투자법은 전통적인 가치투자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대 시장에 완벽하게 적응한 진화된 투자 전략입니다. 이 방법론은 이미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검증받은 투자법으로 그 효과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무엇보다 제대로 된 투자 원칙 없이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탈리 카스넬슨의 가치투자법을 따르면 이런 실수들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법은 마치 나침반처럼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주는 확실한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불안에 떨었던 경험 말입니다. 저 역시 초보 투자자 시절에는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차트만 들여다보고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결국 손실만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비탈리 카스넬슨의 투자법을 알게 된 후 제 투자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투자법의 핵심은 바로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괴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기업을 터무니없이 싸게 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편없는 기업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은 바로 이런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체계화했습니다. 그의 투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능동적 가치 투자입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가 단순히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오래 기다리는 것이었다면, 능동적 가치 투자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철저히 분석하되 시장 상황과 기업의 변화,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이 방법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위험 관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률에만 집착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탈리 카스넬슨의 투자법은 수익률보다 위험 관리를 우선시합니다.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며 무엇보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 투자법을 제대로 익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의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주식 가격을 확인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지고 대신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바로 질적 분석입니다.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진, 사업 모델, 경쟁 우위,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질적 분석을 통해 정말 좋은 기업과 그저 숫자만 좋은 기업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가 제시하는 기업 분석 프레임워크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기업을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그 기업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현재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미리 발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론을 적용해보면
시장에서 간과되고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화려한 성장주에만 관심을 가질 때 묵묵히 사업을 잘하고 있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되고 결국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의 투자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심리적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왜 실수를 하는지, 어떤 심리적 편향에 빠지기 쉬운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탈리 카스넬슨의 투자법을 따르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리 명확한 매도 기준을 설정하고 감정이 아닌 논리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투자법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실용성입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어려운 금융 이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원칙들을 바탕으로 투자합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이 제시하는 투자 과정은 마치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단서를 찾고 퍼즐을 맞춰가며 최종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을 찾아냅니다. 이 과정 자체가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투자를 하나의 즐거운 취미로 만들어줍니다. 그의 투자법을 따르면 여러분도 시장의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에 의존하는 투자가 아니라 논리와 분석에 기반한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인내심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하루아침에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탈리 카스넬슨의 투자법을 따르면 이런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이 투자법의 실제 적용 사례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하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침착하게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린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투자 방법론의 힘입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의 투자법을 마스터하면 여러분의 투자 성과는 물론이고 투자에 대한 철학까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투자를 통해 진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은 올바른 방법론과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의 가치 투자법은 그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투자 전략입니다. 이 방법론을 통해 여러분도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한다면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탈리 카스넬슨의 투자법에는 더욱 깊고 실전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 가치 투자라는 혁신적인 접근법과 타이밍을 활용하는 특별한 전략들입니다. 이것들을 모르고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평범한 수익률에 만족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적극적 가치 투자는 기존 가치 투자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투자법입니다. 기존 가치 투자가 단순히 싸게 사서 오래 기다리는 것이라면 적극적 가치 투자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살아있는 투자법입니다. 이는 마치 체스 게임에서 상대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띠를 졸라매고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비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큰 리스크를 감수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입니다. 낮은 기대치는 오히려 더 냉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더 좋은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박스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투자자에게 필수적입니다. 박스장이란 주식시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강세장도 약세장도 아닌 마치 상자 안에 갇힌 듯한 시장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박스장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장기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사서 기다리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면 장기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박스장은 이 둘과 완전히 다릅니다. 박스장에서는 주가가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결국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매수 후 보유 전략은 효과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기나긴 마라톤 게임으로 보는 관점은 맞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맹신하며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사서 묻어두기만 합니다. 하지만 박스장은 이런 강세장의 수익을 모두 갉아먹어 버립니다. 10년 전에 산 주식이 지금도 똑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박스장의 무서운 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장기는 생각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고 투자 가능한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강세장, 약세장, 박스장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세장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행복감에 취해 있습니다. 매일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늘어나며 자신이 투자의 천재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누구나 투자 고수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약세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투자자들은 깊은 침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매일 손실이 늘어나고 투자에 대한 회의감이 들며 결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때는 모든 투자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박스장의 감정 상태는 이 둘과 완전히 다릅니다. 박스장에서는 희망과 절망이 반복적으로 교차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잠시 기뻐하지만 곧 다시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박스장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강세장과 박스장의 변동성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변동성이 있어도 전체적인 상승 추세가 있어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장에서는 변동성만 있을 뿐 방향성이 없어서 더욱 힘들어집니다. 주식 투자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입니다. 자본 수익의 첫 번째 원천은 기업의 이익 증가입니다.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수록 주식 가격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이는 가장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 원천은 주가 수익 비율의 상승입니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투자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려고 하면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이는 시장의 심리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배당 수익입니다.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이것이 직접적인 수익이 됩니다. 배당 수익은 주가 변동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원입니다. 강세장 뒤에 박스장이 오는 이유를 이해하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세장에서는 주가 수익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좋지 않을 수 있고, 이때 주가 수익 비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박스장이 만들어집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강세장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언젠가는 끝나고, 약세장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적극적 가치 투자로 앞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투자하려는 기업이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쟁 우위가 없는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 우위는 브랜드 파워, 특허,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영진의 능력이 우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경영진이 무능하면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경영진의 과거 실적, 전략적 사고, 주주가치, 창출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주주가치 창출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실적 개선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넷째, 이익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변동이 심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이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다섯째, 재무 구조가 튼튼해야 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거나 자본 구조가 불안정한 기업은 위험합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재무 구조가 약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잉여 현금 흐름이 풍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금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회계상 이익이 많아도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곱째, 자본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투입한 자본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내는 기업이 좋습니다. 이는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성장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의 원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익 증가와 배당금 증가가 진정한 성장의 원천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실제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래의 성장 엔진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주력 사업 외에 미래의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을 가진 기업은 더욱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래 성장 엔진은 너무 불확실하므로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안전마진 모형은 비탈리 카스넬슨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치 투자 전략에서는 매수와 매도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기업을 찾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 없이는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빨리 행동하라는 원칙도 중요합니다. 투자 결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내려야 하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금방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변동성을 좋은 친구로 삼는 것은 역발상적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두려워하지만 적극적 가치 투자자는 오히려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합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고 주가가 크게 오를 때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맞춰야 할 것은 시장이 아니라 개별 주식입니다. 시장 전체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개별 주식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싸게 사고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 팔면 됩니다. 현금이 왕이라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예상치 못한 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오면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정 매수 가격을 미리 계산해 둬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는 적극적 가치 투자의 핵심 매수 기법입니다. 남들이 열광하는 인기주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외면하는 주식에서 더 큰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기주는 이미 가격에 모든 기대가 반영되어 있어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통념을 파괴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충분한 근거와 분석에 바탕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계량화하고 역발상 투자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나 직감에 의존하지 말고 숫자와 데이터의 근거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의 반대편에 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한 기법입니다. 남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기업을 바라보고 남들이 놓치고 있는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에서도 같은 분석 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을 분석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외 기업을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 기업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사가 해외에 있다고 모두 외국 기업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은 오히려 국내 기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주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은 외국 기업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국의 정치 리스크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법률 변경, 환율 변동 등이 투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에도 정치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이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도 정치적 변화에 따라 투자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투자에서도 정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는 자신의 안심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생소한 국가나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익숙한 분야나 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속 성장 국가가 반드시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라고 해서 주식 투자 수익률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주식 가격이 과도하게 비쌀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외 투자를 할 때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수익을 내도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실제 수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적정한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비중을 해외에 투자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너무 적게 투자하면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도에서는 적자 생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매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도와 펀더멘털 악화에 따른 매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도는 주식이 내재 가치보다 과도하게 비싸질 때 하는 매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면 팔아야 합니다. 이는 탐욕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펀더멘털 악화에 따른 매도는 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이나 수익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매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계속 보유하면 안 됩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견해도 중요합니다. 리스크란 단순히 주가 변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스크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크더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면 그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발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므로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져도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질, 성장성, 가격 요인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면 더 정교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질 좋은 기업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없고, 성장성이 높아도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을 경우의 비용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에서는 항상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했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을 볼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하고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에 대한 새로운 견해도 필요합니다. 한 바구니에만 달걀을 담지 말라는 원칙은 맞지만 과잉 분산 투자도 피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수익률도 시장 평균에 가까워집니다. 심적 회계와 분산 투자의 관계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각 투자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를 하나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심적 회계와 우발성을 고려하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각 투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발성은 때로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발성은 오히려 큰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탈리 카스넬슨 투자법의 진정한 위력입니다.